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횟수가 외출 시간보다 길어진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은 가득한데 말이죠. 지난주 동창회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저건 왠지 나이 들어 보이고 결국 늦게 나서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젊었을 땐 뭘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몰라서입니다. 20대, 30대 딸들은 쉽게 옷을 고릅니다. 인터넷에 20대 코디 검색하면 수백 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60대 패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건 너무 노인 같거나 아니면 외국 모델들의 현실성 없는 사진들 뿐입니다. 봄과 가을, 계절의 경계는 더 어렵습니다. 아침엔 쌀쌀한데 점심엔 덥고 저녁엔 또 추워지죠. 두툼한 코트는 부담스럽고 얇은 가디건만으론 불안합니다. 딱 맞는 옷 하나만 있었으면. 오늘은 그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간절기 아우터를 고를 때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반대로 한 벌만 있어도 든든한 4가지 추천 아이템. 그리고 소중한 옷을 오래도록 품위 있게 입는 보관법까지.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이제 뭘 입어야 할지 알겠어. 그런 작은 확신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간절기 아우터를 고를 때 꼭 피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옷을 고를 때 실수를 훨씬 줄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기를 가리는 칙칙한 색감의 옷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어머, 요즘 피곤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날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고 화장도 평소처럼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그날 입은 옷 색깔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무난하니까. 회색은 어디든 잘 어울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나이 들수록 튀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조용한 색이 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간절기 아우터에서 무채색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얼굴빛을 탁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회색, 베이지, 카키 등이 너무 어둡거나 탁한 톤일 경우 피부톤과 어우러지지 않고 피로한 인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이신데 늘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 옷만 입으셨거든요. 이게 제일 무난해서요. 그러시면서도 사진 찍는 걸 피하셨어요. 사진 찍으면 너무 늙어 보여서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연한 라벤더색 카디건을 선물로 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색은 나한테 안 어울려요 하시더니 막상 입어보시곤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일 수가 있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밝은 색을 시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대안은 이렇습니다. 얼굴 근처에 오는 옷, 특히 아우터는 밝은 베이지, 연한 라벤더, 부드러운 민트, 따뜻한 크림 톤처럼 얼굴 주변에 은은한 빛을 더하는 색을 선택해 보세요. 그런 색은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색이 화사하다고 해서 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표정을 완성해 줍니다. 백화점 가실 때 거울 앞에서 여러 색을 대보세요. 어떤 색을 얼굴 가까이 대었을 때 피부가 밝아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맞는 색입니다. 두 번째, 소매 길이가 어중간한 옷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옷을 살 때 우리는 보통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색상만 보죠. 그런데 소매 길이는 놓치기 쉬워요. 에이, 조금 길면 걷으면 되지. 짧으면 팔찌 차면 되겠지. 하지만 소매가 손등을 덮거나 반대로 팔목 한참 위에서 끝나는 아우터는 이 작은 차이가 전체적인 균형감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옷을 참 잘 입으시는데 유독 한 벌의 재킷만 입으면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재킷도 고급스럽고 색상도 좋은데 왜 그럴까 봤더니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이거 소매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제 말씀에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셨는데 나중에 수선해서 입고 오신 날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다들 오늘 옷 예쁘다고 하시네요. 소매가 너무 길면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마치 옷이 나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짧으면 옷이 작아 보이거나 급하게 고른 것처럼 보이죠. 정답은 명확합니다. 손목뼈가 살짝 드러나는 길이 혹은 손등 시작 부분에서 끝나는 7부에서 8부 소매 길이가 가장 깔끔하고 세련됩니다. 이 길이는 손목 라인을 정리해주고 시계나 팔찌 같은 소품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요. 설거지할 때, 손 씻을 때, 요리할 때 소매가 딱 적당해서 불편하지 않거든요. 옷을 고를 때 소매 길이 하나만 신경 써도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허리선이 사라진 통짜 디자인입니다. 편하니까 좋아요. 네, 맞습니다. 편안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불편한 옷은 입기 싫어지죠. 하지만 허리선 없이 위아래가 일직선인 아우터는 몸의 곡선을 지우고 실루엣을 뭉툭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 우리 몸매가 어땠는지. 허리가 잘록하고 선이 살아 있었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체형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헐렁한 옷만 입으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정리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요즘 살이 좀 쪄서 큰 옷만 입어요. 그런데 큰 옷을 입으니까 더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옷이 몸을 덮는 게 아니라 옷이 몸을 감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간절기 아우터는 안에 여러 겹을 입기 때문에 허리선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부피감만 강조되기 쉽습니다. 허리에 은은한 벨트 디테일이나 핀턱이 들어간 디자인 혹은 뒤로 살짝 잡아주는 백 벨트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트렌치 코트의 허리끈. 딱 묶을 필요 없어요. 뒤로 가볍게 한번 매듭만 지어도 앞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허리선이 있는 옷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게 되고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당당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옷이 우리 몸가짐까지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 카라가 과하거나 아예 없는 디자인입니다. 목 주변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카라의 유무와 형태가 인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재킷을 보다가 느낀 건데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카라만 다른 두 벌의 재킷이 있었어요. 하나는 카라가 아주 크고 화려했고 다른 하나는 카라가 아예 없었어요. 입어보니까 확연히 달랐습니다. 큰 카라는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고 왠지 옷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라가 없는 건 편하긴 한데 밋밋하고 힘이 빠진 느낌. 마치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인상을 줬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턱선이 흐려지고 목 주변에 주름이 생기죠. 이럴 때 적절한 카라는 얼굴선을 정리해주는 액자 역할을 합니다. 목이 짧으신 분이라면 V 네크라인 형태로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목이 길어 보이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목이 긴 편이라면 라운드 형태의 소프트 카라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카라 하나로 얼굴의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이거나 반대로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옷을 고를 때 꼭 거울 앞에서 얼굴과 카라의 균형을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보풀 많고 관리되지 않은 옷입니다. 몇 년 입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보풀이 일어난 옷, 목 부분이 늘어난 옷, 색이 바랜 옷은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어도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남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옷이 비싼지 싼지보다 옷이 관리되어 있는지를 더 봅니다. 특히 간절기 아우터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그대로 첫인상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참 깔끔한 분이 있는데요. 옷이 많은 건 아닌데 늘 단정해 보여요.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옷을 많이 사는 대신 가진 옷을 잘 관리해. 매 계절이 끝나면 옷을 하나하나 점검한대요. 보풀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 있으면 세탁하고 단추 떨어진 건 달고 더 이상 안 입는 건 과감히 정리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이 옷 지금 입어도 괜찮을까? 한 번씩 물어보세요. 보풀 제거기로 정리하고 세탁 후엔 반드시 형태를 잡아 보관하며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면 앞으로도 안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옷이 옷장 공간만 차지하는 동안 정말 입고 싶은 옷은 구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리된 옷 한 벌이 관리되지 않은 10벌보다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옷을 정리하는 시간은 단순히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안 어울려. 이 색은 이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소중히 다루세요. 자,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서 뭘 입으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옷장에 두면 든든한 4가지 아우터를 소개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입니다. 첫 번째, 코튼 블루종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나가고 싶은데 너무 캐주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 딱 맞는 게 코튼 블루종입니다. 블루종이요? 그거 젊은 사람들 입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깔끔한 라인과 절제된 디테일로 나온 시니어 친화적인 블루종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하나 샀는데요. 처음엔 나이에 안 맞는 거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입어보니 편하면서도 단정하고 활동적인 느낌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블루종의 장점이 또 있어요. 세탁이 편합니다. 면 소재라 세탁기에 그냥 돌려도 되고 말리기도 빨라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실용성도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퀼팅 재킷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두꺼운 패딩까지는 부담스러워. 딱 이럴 때 필요한 게 퀼팅 재킷입니다. 퀼팅은 가벼운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 따뜻하지만 패딩처럼 부풀지 않아 세련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언니가 작년 가을에 퀼팅 재킷을 하나 샀는데 처음엔 이거 너무 젊은 디자인 아냐? 하더니 지금은 매일 입어요. 가볍고 따뜻해서 너무 좋아. 패딩보다 훨씬 날씬해 보여. 실제로 퀼팅은 몸 라인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패딩보다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특히 퀼팅 재킷의 좋은 점은 온도 조절이 쉽다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가면 벗어서 들고 다녀도 가볍고 다시 나갈 때 입으면 바로 따뜻해져요. 그리고 손 세탁 필요 없어요. 대부분 세탁기로 빨아도 되니까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세 번째, 트위드 재킷입니다. 오늘은 조금 격식 있게 차려입고 싶어. 그럴 때 트위드 재킷만 한 게 없습니다. 트위드 하면 샤넬을 떠올리시죠? 그만큼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0대 중반이신데요. 몇 년 전 제가 트위드 재킷을 선물로 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건 너무 비싸 보여서 어디 입고 다니냐 하셨는데 막상 교회 가실 때 입으시곤 다들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 하시면서 그 뒤로 자주 입으세요. 트위드는 소재 자체에 깊이감이 있어서 단순한 디자인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냅니다. 트위드의 또 다른 장점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40대가 입어도 70대가 입어도 다 어울리는 신기한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품격이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캐시미어 혼방 숄 재킷입니다.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게 보이고 싶어. 그럴 땐 캐시미어 혼방 숄 재킷을 추천합니다. 숄 재킷이 뭐냐고요? 카디건처럼 편하게 걸치는데 재킷처럼 격식을 갖춘 아이템입니다. 특히 캐시미어가 섞인 소재는 촉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 친구가 환갑 때 선물 받은 게 캐시미어 숄 재킷이었는데 지금도 가장 아끼는 옷이래요. 이거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 나를 소중히 대하는 느낌이 들어. 옷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이런 거예요. 캐시미어 숄 재킷의 가장 큰 장점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입다가 그대로 나가도 되고 외출복으로 입었다가 집에 와서도 그대로 입고 있어도 되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진짜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좋은 옷을 샀다면 이제 오래 입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옷장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산 트위드 재킷이 아직도 새 것처럼 멀쩡한 거예요. 반대로 2년 전에 산 니트는 보풀이 잔뜩 일어나서 못 입게 됐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였습니다. 트위드 재킷은 입을 때마다 브러쉬로 털고 통풍 잘 시키고 시즌 끝나면 드라이 클리닝 했어요. 니트는 그냥 세탁기에 돌리고 젖은 채로 옷걸이에 걸어뒀더니 형태가 망가진 거예요. 관리는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두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엔 코튼과 린넨 소재 관리법입니다.
세탁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옷을 붉게 만듭니다. 세탁기를 쓸 땐 약하게, 탈수는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건조는 햇빛보다 그늘이 좋아요. 직사광선은 색을 바래게 하니까요. 완전히 마른 뒤에 옷장에 넣어야 곰팡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옷장은 통풍이 잘 돼야 하고 제습제를 꼭 넣어두세요. 다림질은 중온으로 너무 뜨거우면 옷감이 상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좋은 옷을 오래 입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번엔 퀼팅과 패딩 소재 관리법입니다. 세탁할 땐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세제는 충전재를 손상시킵니다. 가능하면 손세탁, 세탁기를 쓴다면 단독 세탁이 좋아요. 건조는 그늘에서 평평하게, 중간중간 가볍게 털어주면 충전재가 뭉치지 않습니다. 보관할 때는 절대 압축팩 금지. 부직포 커버에 넣고 가끔 꺼내서 바람을 쐬어주세요. 한번 눌리면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패딩과 퀼팅의 생명은 바로 공기입니다. 이번엔 트위드와 울 소재입니다. 세탁보다 중요한 건 바로 브러싱이에요. 입고 난 뒤 옷 전용 브러쉬로 먼지를 털고 하루 정도 통풍시킨 뒤 옷장에 넣어주세요. 세탁은 한 시즌에 한두 번, 드라이 클리닝이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빨면 줄어들고 형태가 망가집니다. 보관할 땐 울 전용 방충제를 쓰고 습기 많은 날엔 제습기를 켜주세요. 저는 트위드 재킷을 입고 와서 하룻밤 통풍시킨 뒤 브러쉬로 털어 넣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요. 이번엔 캐시미어와 실크 혼방입니다. 세탁은 손세탁이 가장 안전해요. 미지근한 물에 울 전용 세제를 풀고 살살 흔들어 주세요. 물기는 수건으로 눌러 빼고 그늘에 평평하게 말리면 됩니다. 옷걸이에 걸면 늘어나요. 보관은 접어서 서랍에 방충제 꼭 넣어두세요. 입기 전 보풀 제거기로 한번 정리하면 새 옷처럼 깔끔해집니다. 옷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나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비우고 정말 좋아하는 옷만 남겨두세요. 그렇게 남은 옷들은 자연스럽게 더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보풀을 정리하고 얼룩을 지우고 형태를 바로잡는 그 작은 손길이 옷의 수명을 늘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옷장을 정리한다는 건 지난 계절의 나를 정리하고 다가올 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옷은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간절기 아우터 하나를 고를 때도 그 선택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게 그들에겐 맞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은 비싼 옷을 많이 입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을 소중히 입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옷장을 여실 때,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실 때, 거울 앞에 서실 때 작은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